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내년 6월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적 선거구 획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선거구 조정뿐만 아니라 교육의원의 존폐와 의원 정수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현재 제주 지역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31명과 비례대표 의원 7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3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3배가 넘으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인구를 기준으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노영동, 을 등 3개 선거구는 선거구 사이 인구 편차 상한선인 3만 2천여 명을 넘어 선거구를 나눠야 하고 제주시 한경 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동 2개 선거구는 하한선인 1,900명보다 적어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전에 도의원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 제주도는 선거구 획정위원 11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평등하고 또 가장 공정하고 적합한 획정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5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최종안을 확정해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논의 대상에는 인구 기준에 따른 선거구 분리와 통폐합뿐만 아니라 교육의원 존폐와 비례대표 수 조정, 의원 정수까지 포함됐습니다. 선거구가 분리된 것만큼 의원 정수를 늘리냐,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의원들 수를 이렇게 조정을 하느냐, 그런 건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도의원 정수를 유지하면 제주시는 선거구가 늘고 서귀포시는 선거구가 줄어 지역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도의원 정수를 손보거나 교육의원 존폐를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까지 필요해 선거구 획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에서 이틀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4일부터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확진자 수는 518명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이틀 연속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65일 만이며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25명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대전시 IEM 국제학교 집단 감염과 관련해 제주에는 관련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3주 동안 도내 123개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진단검사를 실시해 3,070여 명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은 현재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침체됐던 제주적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에 따른 풍선 효과로 도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상승하고 전세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한 채에 지난해 4억 초반대에 거래되던 가격은 최근 1억 원이 뛰었습니다. 너무 집값이 비싸갖고 너무 힘들어요. 다들. 뭐 자고 일어나면은 뭐 또 오르고 하니까 또 이제 결혼해서 집 마련하기 힘들어요. 2017년 이후 3년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건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지난주 도내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3% 오르며 9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제주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이 시작된 요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선 매매가가 석 달 전보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대기자들이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문의가 오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예요.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 제주 지역 주택 거래량은 재작년보다 오히려 30% 증가한 1,409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피해 상당한 투자 수요가 제주로 몰린 겁니다. 실제 지난해 도민주택 매매 거래 증가율은 25%에 그쳤지만 서울 등 다른 지방 거주자 비율은 86%나 늘었습니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따른 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수도권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지방으로, 제주도도 이전이 됐다라고 보이고, 특히 이제 2020년에도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제 순유입 인구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씨가 마른 전세가도 지난주 0.32% 오르며 1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 새해부터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매매가가 치솟으면서 무주택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항 서부도 인근에 들어서는 제주시 건입동 행복주택이 내년 준공됩니다. 제주도는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지상 11층 144세대의 규모로 내년 2월 준공되는 건입동 행복주택을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입주자 모집은 오는 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 사업은 교통과 편의시설 접근성이 높은 부지를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제주 4.3이 발생한 지 73년이 되는 해인데요.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의 시작부터 73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4.3 기록물 특별전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8년 4월 3일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제주도 인민유격대의 봉기가 시작됐고 결국 미군정이 50 총선거를 실시했지만 전국 200개 선거구 가운데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2개 선거구의 투표가 무산됐습니다. 선거에 금이 가자 미군정은 제주도 해상을 봉쇄한 뒤 초토화 작전을 전개했고 제주도 반도를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라고 한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은 1949년 1월 21일 국무회의록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한 각자의 피상적인 인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런 데이터에 바탕을 두고 이거는 잘 제대로 전달이 됐다. 또 이거는 왜곡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4.3 희생자 14,000여 명이 제출한 희생자 결정 심의 요청서가 50여 개 기둥으로 격벽이 쌓여 참혹한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가기록원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의 4.3 관련 기록 원본을 대여받아 전시해 역사적 현장성을 높였습니다. 이 진상규명의 기록과 당시의 기록을 통해서 어떤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경험들을 혹은 우리의 어떤 인권의 혹은 평화의 어떤 노력들을 세계와 만나고자 하는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3 기록을 집대성하기 위해 마련된 기록이 된 흔적 특별전은 오는 6월까지 4.3 평화기념관 2층 전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제9회 제주 4.3 평화문학상을 공모한 결과 지난해보다 400여 편 늘어난 1,600여 편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응모자는 286명인데 미국과 일본 등 해외를 포함한 도외 지역 응모자가 25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제주 4.3 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응모 작품에 대해 심사를 거쳐 시와 장편 소설, 논픽션 등 각 장르별 당선작을 3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도내 학교의 남성 교사가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며 피해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교사가 자신이 거부했는데도 몰래 촬영을 하다 항의를 받은 뒤에 영상을 삭제했고 또 다른 여성들의 영상도 촬영해 보관해왔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조만간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제주시 2호 유연지 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해 이 부지의 20%인 86필지가 경매에서 팔린 가운데 이 가운데 3필지는 낙찰자들이 땅값을 내고 최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자는 오는 3월까지 투자를 유치해 빚을 갚고 경매를 취하시키겠다는 확약서를 제주도에 제출했고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는 다시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모든 부지를 확보해야 사업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서귀포시 대포동 영실 입구 삼거리 인근 한라산 천백도로에서 렌터카 승용차가 길 옆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서울시 23살 강모 씨 등 관광객 3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채용한 간호사들에게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 생활치료센터 운영 인력으로 간호 인력 8명을 4개월 단기 계약으로 채용한 뒤 이달 초부터 신규 확진자가 줄자 지난 1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간호사들은 제주도 민원 게시판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항의하는 글을 올렸고 제주도는 통보에 문제가 있었다며 다음 달 운영 예정인 백신 접종센터 인력으로 채용을 권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제주시 애월읍의 농협지점과 식당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친환경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학교 급식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생산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 친환경 농업 우리 농산물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급식 중단으로 도내에 적체된 농산물은 562만 톤에 농가 피해액은 67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제주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은 돌봄 전담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돌봄 파업 이후 교육부가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단체 교섭 입장을 밝힌 만큼 제주도 교육청이 상시 전일제 전환 등 처우 개선에 대해 특별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학교 돌봄터 모델 계획은 사실상 돌봄 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정책이라며 교육부를 규탄했습니다. 제주공항 시설 운영 노동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조는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서로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해 차별하면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 찬반 투표를 실시해 설 연휴 하루 전인 10일부터 파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현재 노조원 280여 명이 청소와 주차장, 카트 관리 등을 맡고 있는데 노동법에 필수 유지 업무로 지정돼 일부만 파업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